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안녕하세요. 우동씨 주방장 김상경입니다. 네, 저는 매니저 신한수입니다. 매니저님 잘 네. 지내셨어요? 저 잘 보이는 거 안 보이세요? 아, 잘 지낸 거. 네, 얼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이 되시면서 하얘지면서 그렇죠? 이 여름은 잘 버티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드신 거 아닙니까? 전 더 먹어야 돼요. 진짜.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아, 예, 좀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쉽지 않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우동씨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매니저님, 네. 두 번째 이야기 혹시 보셨나요? 아, 그럼요.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동네 인천에서 이 청소년들과 영화를 만드는 신은서 선생님과 네. 그다음에 최민수 학생, 정연희 학생 이렇게 세 명과 함께 영화 풍경화 그리고 향수라는 두 작품을 이야기 나눴죠. 네, 너무 좋은 작품들이었죠. 네. 여러분 혹시 두 번째 이야기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저희 우동씨 꼭 봐주시면서요.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격주에 한 번씩 토요일 오후 8시 유튜브를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팟캐스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라디오처럼 청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15분짜리 짧은 버전, 1시간짜리 풀 버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시네마는 우리 동네 인천에 숨어있는 좋은 단편 영화들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매니저님 네. 준비됐죠? 네. 네.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오늘은 제가 정말 기다리던 작품입니다. 네. 정말요? 네. 진짜? 네. 아. 취향 저격. 취향 저격했군요. 네. 네. 오늘 저희가 나갈 영화 우리 동네 단편 애니메이션 화장실 콩쿨입니다. 와,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그 화장실 콩쿠르를 만든 인천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이용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동씨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말고도 또 다른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같이 화장실 콩쿨 제작한 조예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만나 뵙기 어려운 두 분을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더욱더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감독님의 영화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은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왜 웃으세요? 아, 이게 네. 막 재밌게 보셨다는 거에 대한 적응을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정말요? 아, 실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 네. 아니, 저는 제목에서부터 제 좀 취향 저격이었고요. 뭐 화장실 들어가 있는 그 내용까지 그랬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도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매니저님, 네. 우리 영화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하지만 포인트를 넣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한번 기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화장실 콩쿨은 2015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 마세요. 네. 화장실 콩쿨은 2015년에 2D 디지털 작화로 만들어진 30분 길이의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3년차 기러기 아빠 상민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받고 나서 일어나는 추격극을 다룬 풍자극입니다. 네, 여기까지 어떨까요? 아, 세 번째 시간인데 여전히 소개가 왜 읽는 느낌이죠?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냥 감독님께 직접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화장실 콩쿨은 일단 뭐 신한 선생님이 아주 설명을 못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코미디 작품이다라는 네. 부분을 강조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좀 더 블랙 코미디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했었고 이제 40대 초반에 그 기러기 아빠인 상민이 이제 권고사직을 이제 받게 돼서 잘릴 위기에 처해요. 근데 이제 딸은 그 해외에서 뭔가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재능을 보이고 그래서 좀 더 딸을 위해서 안 잘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 어떤 자기의 그 명줄을 쥐고 있는 본부장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걸 다시 되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고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 길었는데 왜
매니저님과 그 내용이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죠. 그쵸? 제가 잘한 걸로. 네네네네. 아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한 선생님이 더 참고로 무섭습니다. 저는 인천지수 감별사 신안수입니다. 예. 이 작품이 어떻게 공항을 소재로 이렇게 이야기 전개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는 제가 40대 아저씨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잠깐만 그렇게 한다고요? 그분을 주인공으로 섭외한 게 먼저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재밌는 장면을 하다 보니 어쩌다 공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출발한 장면이 이 딸을 이제 공항에서 보내고 네. 네. 공항에서 보내는데 그날 하필이면 비행기가 뭔가 저기서 사고가 나 있고 네. 걱정되는 와중에 이제 이렇게 화장실에서의 볼 일은 잘 안 나오고 네. 그 상황에서 약간 사람들이 약간 종교적인 어떤 그런 네.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제가 거의 시나리오 한 100차례 쓰면서 다 재미없는데 그건 괜찮다라고 해서 거기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공항은 어떻게 보면 우연한 발견이라고 보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절박한 발견. 절박한. 네, 이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예슬님, 그냥 어떻게 해서 감독님과 함께 이 작품을 함께하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대학교 졸업을 하려면 졸업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제가 그 전에 이용성 감독님 작품을 계속 같이 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이 화장실 콘쿠르를 하는 해에는 제가 감독님이랑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작업을 학생인데 다른 사람이랑도 해보고 싶잖아요. 지겨울 수 있지. 그럼. 하셨구나. 네, 그리고 스타일이 되게 달랐어요. 그때는 서정적이고 막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해야겠어 이러고 있었는데 딱 시나리오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하면은 아깝다 해서 여기저기서 불러주셨는데 그냥 또 이용성 감독님이랑 그렇게 하게 됐어요. 결론은 감독님과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나리오가 좋았다. 약간 부연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너무 명확하게 답이 됐는데요. 부연 설명인가요? 변명인가요? 조예슬 감독님은 사실 제가 너무 일을 잘하셔서 20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도와달라고 해서 제 작품을 거의 이제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계속 도와서 작업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작품을 꼽으라면 화장실 콩쿨인데 네. 안 하겠다니까. 네, 많이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안 하려고 했었는지 아시죠? 감독님께서. 사실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따지면 4, 5년을 같이 한 건데 네. 질만도 하죠. 근데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와. 끝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될 지금 몇 년 동안 있어서 같이 함께 하고 계신 건가요? 거의 한 7년이 됐죠. 와, 오래됐네요. 근데 저도 근데 이 감독님의 전작들을 봤긴 봤는데 네. 아까 조예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인 영상이라고 할까요?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내용인데 갑자기 이렇게 서사 구조가 명확한 이야기가 나온 거는 또 큰 전환이었을 것 같아요. 조예슬님 보셔도. 네, 예슬님의 말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실은 제가 최근에 지금 프로듀서를 하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나리오를 딱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이유가 없었어요. 안 하고 싶은데. 아니 안 해주고요. 그 시나리오 보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쓰신 분하고 그날 미팅이 있었는데 보자마자 저 뭐든 시켜주세요. 네, 그랬어요. 약간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글이 재밌고 이게 와닿으면은 지금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선님 그러셨죠? 네. 시나리오 너무 공감이 되는. 네. 일단 오늘 집에 가서 시나리오 다시 좀 더 잘 써야겠네요. 네네네. 정말 글이 좋으면 그 사람은 움직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영화라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예. 영화죠. 영화를 보면서 너무 재밌던 장면이 지혜라는 똥개가 너무 재밌었어요. 예, 특히 그 친구의 이제 와이프를 이혼한 와이프의 이름을 똥개에 대입시키면서 괴롭히는 장면이 꽤 독특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혹시 감독님이 특별히 의도한 씬이 있는지 혹은 기억에 남는 거 이런 걸로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사실 만들 때는 네. 이게 정말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가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땐 그래도 좀 분간이 되는데 만들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관객분들이 좋아하셨던 것들이 딱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캐릭터성이 살아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작품이 사실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조금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좀 더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분들한테도 크게 기분 나쁘지 않게 다가갈 거의 유일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강아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네. 이게 혹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 네, 그 제가 그래도 나름 조금 이렇게 인터뷰를 조금 했었는데 제가 네. 40대는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죠.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때 이제 아시는 교수님이 네. 그런 자기 지인이 있다. 그 교수님이실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지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거 너무 좋다. 그래서 썼고 결국에는 그 친구가 캐릭터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성인 츤데레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친구가 넓게 보면 되게 좋은 친구더라고요. 쓸 땐 잘 몰랐는데 그 주인공한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더 좋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주인공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이니까요. 그 개를 데리고 온 것도 얘가 너무 이제 불쌍하니까 외로우니까 좀 같이 놀아라 이러고 데리고 온 거니까 좋은 의도죠. 네. 근데 거기 나온 지혜는 왜 맨날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었나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처음부터 웃는 얼굴보다는 아시죠? 지혜가 늘 슬픈 눈을 하고 있는 장면만 나와요. 그거는 근데 제 버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혜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그런 개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는 원래 눈썹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눈썹을 그리고 땀을 좀 흘리는 개. 원래 개는 혀로 이제 땀을 배출하기 때문에 맞아요. 땀을 안 흘리는데 당황하고 항상 힘들어하는 개를 그리는 거를 항상 좋아했어가지고 네, 거기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지혜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자극적이면서도 공감이 됐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또 여기서 저도 감독 있게 질문이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화장식, 뭐 콩쿨 이렇게 조금 안 어울리는 단어들이 이렇게 조합이 됐는데 네. 여러 소재들도 실은 저 처음에 그 주인공이 변비? 치즈? 아니면 뭔가 병? 이게 되게 그런 것들을 좀 떠오를 만한 그런 소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수염이 또 저에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수염 장면도 수염을 만지고 있다가 안 만지는 척하다가 그게 굉장히 그런 독특한 소재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소재들의 의미들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하나씩 끊어서. 변비, 네, 그러니까 수염.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제목을 정말 못 짓습니다. 어. 그래서 끝날 때까지 제목을 결정짓지 못했어요. 어. 작품이 거의 끝날 때까지. 근데 이제 제목은 사실 이제 영화를 만들어 보시는 분은 당연히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요소라서 맞아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고 그게 기럭이라는 단어랑 아빠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들어가면은 되게 뭔가 내용 자체도 조금 우울해지고 이건 코미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오히려 조금 반대로 좀 재밌을 만한 상황들. 그래서 화장실이라는 단어는 쓰기 싫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한 음절로 끝내기 힘들면 이제 두 음절로 해가지고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생각하다가 이제 콩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콩쿨이 화장실에랑 붙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영화를 다 말해준 것 같아요. 너무 잘 지었어요. 감독님이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예슬님이 지으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거를 고민을 같이 하는 이제 크루가 있어요. 그분께서 네, 제가 지은 건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지은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그분들이 제목 때문에 보고 싶어요. 감사하다고 다시. 네, 꼭 말씀드리고 아까 말했던 또 그 질문에 연결시켜서 이제 뭐 변비 소재 있었고 수염도 있었고 다양한 소재들이 들어갔는데 의미들이 다 부여되어 있는 것들인지. 사실 그 변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쓸 때는 집중해서 네. 저는 이제 이를테면 트리트먼트를 쓰고 시놉시스를 쓰고 트리트먼트를 쓰고 시나리오를 쓰고 2단계로 사실 가지 않고요. 네. 그냥 시나리오부터 써요. 아. 그 디테일한 상황들부터 쓰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되게 몰입해요. 그 장면에 되게 몰입하다 보니까 대부분 나온 것들인데 변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딸이 떠난 그 거에 대한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몸에 이제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실제로 그 주인공 상민이의 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영화적인 어떤 상민의 욕망이나 상민의 어떤 그런 행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작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포장하는 이유가 얻어 걸렸다. 절박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얻어 걸렸다. 많은 영화들이 얻어 걸리죠. 아 그렇군요. 수염도 혹시 정말 궁금. 수염의 의미가 있나요? 수염은 한 번 정도 그냥 제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하자면 센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센스였던 것 같고 수염을 사실은 뭐 이제 남자분들이 네. 그 수염을 안 민 상태에서 네. 여자분들한테 뽀뽀를 하면 네. 따가워하잖아요. 네. 따가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염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까칠까칠한 수염까지도 좀 귀엽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매만진다. 이 장면이 좋았어요. 이 생각이 좋아서 그것도 몰래 그렇게 한다는 게 이 짧은 씬에서 얘네 둘의 관계가 발전되고 있다라는 걸 되게 재밌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실은 제가 그 수염 보면서 되게 좋아해 보였는데 이게 스포일이니까 제가 말 안 하지만 삐삐삐삐. 근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이거는 정말로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힘을 실었던 장면인 거죠. 네. 제가 뭐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런 네. 이제 어르신이라고 이제 그 40, 캐릭터가 그 캐릭터는 이제 거의 뭐 50대 캐릭터니까 네. 그런 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 조예슬님에게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 모두의 게임이라는 작품을 봤어요. 감독님 작품 맞으신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영화가 꽤 재밌어요. 특히 이 화장실 콩쿨이 강조하고 싶어했던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가 여기도 묻어 나오는데 일단은 보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영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모두의 게임은 이제 제가 학사 과정 하면서 만든 졸업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졸업되고 내가 이만큼 뭔가 과정을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내 인생이 약간 게임일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들 생각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주인공이 이제 게임 캐릭터인데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찹쌀떡이라는 말을 남기고 되게 어이없이 죽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아이가 게임 캐릭터인 거죠. 게임 캐릭터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인생이 그 보드 게임 말판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를 이제 걔가 게임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얘가 어떤 주체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개입을 해서 내 인생이 게임처럼 흘러가는 거고 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 이를테면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엄마가 현금 박치기를 막 하는 거. 네? 그래서 열심히 비싼 아이템을 막 사고 이런 것들이 꽤 현실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 전 지금 줄거리를 잠깐만 들었는데도 실은 너무 보고 싶어요. 진심으로.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제가 졸업한 학교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인데 거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의 게임을 치시면 굉장히 아래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모두의 게임이라고 검색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좀 많이 밑에 있어서 저 정말 보고 싶어요. 실은 신선한 것 같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트루먼 쇼 느낌이 조금 거기 그쵸? 본인이 주체인 것 같았는데 그리고 약간 뭔가 다른 세계. 영상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영화인가 보다 딱 봤는데 가면 갈수록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내용으로 가는 내용이라서 너무 꽤 좋다. 재밌었어요 저는. 보고 싶네요. 지금이 너무 좋죠.
질투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화장실 콩쿨이 아니라 모두의 게임을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 고민되네요. 잠깐 추가를 하자면 네. 편집은 제가 했습니다. 아 맞아. 그렇군요. 약간 일삭으로 받았어요. 그렇군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감독님은 혹시 다른 작품이 혹시 없었나요? 제가 화장실 콩쿨은 4번째 만든 작품이고요. 와, 네. 네, 리액션이 굉장히 크시네요. 4번째 아니요. 만든 작품이고 그 전에 이제 3편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장편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화장실 콩쿨 이전 작품들은 네. 이게 전혀 다른 스타일이고 사실은 뭐 그 작품들만의 의미도 있겠지만 네. 되게 좀 감성적인 작품들이고 사실 그게 거기에 제가 재능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급하게 이제 아이의 스타일을 180도 바뀌어서 네. 만든 작품이 화장실 콩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품이죠. 실은 화장실 콩쿨이라는 작품이 이게 이제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졌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서정적인 애니메이션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베이스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 세 작품도 보고 싶고 그 다음 거 혹시 작품은 그것도 장편이라고 그러셨죠? 네, 이제 화장실 콩쿨을 만든 이유가 네. 조금 더 시나리오를 길게 써보고 싶다. 원래 아. 이제 애니메이션은 영화랑 다르게 단편이 최근에 뭐 길어봤자 10분 정도 네. 나오는 게 애니메이션 단편이고 보통 5분 내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좀 이야기를 담기가 힘들고 화장실 콩쿨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나가는 이제 발판으로 삼고 싶다라고 해서 화장실 콩쿨을 만들었던 거고 뭐 이곳저곳에 상영되진 않았지만 시나리오 자체는 괜찮다는 평가들이 좀 있어서 바로 좋았습니다. 이제 사실 비슷한 구성으로 만든 게 네. 반도의 살을 낳다 네, 장편 애니메이션. 반도의 사르리 라따도 화장실 콩쿨과 좀 비슷한 그 장르와 이야기인가요? 네, 주인공의 연령대도 좀 비슷하고 네. 그 가족 구성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긴 했지만 비슷하고 네. 일단 그런 형식들을 많이 화장실 콩쿨에서 연습했던 형식들을 일단 좀 많이 가지고 와서 그럼 조금 더 네. 업그레이드돼서 더 그건 잘 기대하고 모르겠어요. 더 기대하고 봐도 되나요? 이게 아무래도 장편이다 보니까 좀 무게감이 네. 있을 수밖에 없는다는 착각을 좀 하긴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그것도 블랙 코미디인 건가요? 네, 블랙 코미디인데 화장실 콩쿨보다 웃기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건 웃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감독님? 반도의 사르리 라따도 지금 이제 네이버나 아마 그냥 검색하시면 웬만한 데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국내에는 이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공식 경쟁으로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고 제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미림 극장에서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다 봤는데 반도의 사례를 했다가 네. 이 화장실 콩쿨은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초전이다라는 게 확실히 들었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장실 콩쿨의 추격전이 더 길게 나오거든요. 예.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네, 더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다음번에 꼭 전 보겠습니다. 보고 제가 감독님께 감상평. 왜요? 네, 네, 걱정되세요? 근데 저는 화장실 콩쿨 캐릭터가 조금 더 매력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캐릭터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네네네. 제가 시작할 때 감독님 얼굴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다 보니까 죄송해요. 상민을 주인공 상민이 혹시 감독님 얼굴을 보고 초상화를 그린 건 아니신지 아닙니까?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변명을 하자면 네. 모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캐릭터를 그리긴 해요.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고 사실 이제 상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의 장점이 제 네. 생각에는 배우를 막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어차피 뭐 상관없잖아요. 캐스팅하기가 네, 쉽죠. 캐스팅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룰라의 이상민 씨가 그래서 이름이 상민이구나. 네네네 그분이 이제 그 음악의 신이라는 프로를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어요. 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되게 좋고 그분이 그냥 좀 약간 회사를 다니는 식으로 캐릭터를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가져왔는데 얼굴은 사실 다르죠. 얼굴은 다른데 네. 성격이나 어떤 이런 그런 약간 찌질한 면모 지금 공상스러운 잘 나갔지만 것들. 네. 그런 면모를 좀 차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거기 친구 그 정말 캐릭터 있는 친구 있잖아요. 네네. 지혜 아빠, 네. 강아지 아빠. 네. 광규인데. 맞아요. 그냥 김광규. 부러워. 근데 사실은 김광규 씨가 굉장히 선하신 네. 인상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머리가 있으시면 되게 잘생기셨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다 빼고 네. 좀 이렇게 얍삽하고 매력적인 부분만. 그런 딱 그 부분만 차용해서 제가 제목도 못 짓지만 이름도 잘 못 져서 그냥 그 거기 또 다른 등장인물 청이라는 등장인물도 있던데 그분도 혹시 네, 김청 씨의 그 예전에 그 어떤 약간 멜로적인 어떤 감성 그런 부분만 차용해서 아니 저보다 되게 어리신데 그 김청의 그 예전에 그 멜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못 보셨을 텐데. 네 맞아요. 제가 특별히 막 작품들을 찾아봤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이미지.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드라마 보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몇 남아있는 이미지인데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그 캐릭터를 쓰려고 이제 클립들을 찾아봤더니 그 느낌 딱 맞더라고요. 그냥 표정에서부터 그 느낌이 딱 나오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은 저는 이제 그 영화 할 때 캐스팅 어려워요. 엄청 특히 어렵죠. 뭐 지금 이제 거론하셨던 이상민, 김광기 배우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캐스팅하려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근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그분들의 캐릭터를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하죠. 그럼 저희는 캐스팅을 할 때 많은 비용이 드는데 네. 애니메이션은 그러면 그런 실사 영화를 함께 비용이 이 주방장이 또 돈 내기 하시네. 아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따로 있죠. 작가님 그쵸.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제 인건비의 개념이 들어간다면 들어가겠죠. 오히려 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1년 동안 몇 명이 만들었냐가 결국에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보통 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프로젝트가 기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 보자면. 단편 애니메이션 하나에 1년이 걸린다고요? 네, 그게 이제 몇만 장, 뭐 몇십만 장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냥 한 장 그릴 때 몇 분 정도 걸리나를 계산해 보면 네. 한 사람이 이제 몇 장 정도 그릴 수 있는지가 나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이제 그림만 그리는 시간은 화장실 코풀 같은 경우는 한 4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림만요? 네, 그림만 그리는 시간은 이제 시나리오랑 뭐 이렇게 애니메이틱 릴을 만든다든지 스토리보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만들고 뒤에 이제 편집하고 뭐 이런 과정 빼고 나머지 순수하게 그림만 그렸던 시간을 따져보면 4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럼 다 총 이제 그러니까 시나리오, 그림, 그다음에 이제 후편지, 뭐 사운드까지 해서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총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화장실 코풀 딱 1년 걸렸어요. 와. 그게 이제 사실 작품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는데 화장실 코풀 같은 경우는 그 사실 30분짜리는 애니메이션에서 사실 영화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단편의 기준이 29분 59초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 코풀도 29분 59초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 크레딧까지 끝나는 시간이 그렇고 좀 긴 편이죠. 그래서 사실 단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좀 긴 편이라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인건비를 계산해 보는데 보통 단편은 최근에는 한두 명이서 만듭니다. 그냥. 네, 뭐 여러 명 쓰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감독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두 명이면 감독님과 예수님과 두 분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저희는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의 팀원이 있었고 저는 네. 대학교에서 졸업 작품의 일환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하는 작품은 아닌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자로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성했고 거기에 이제 그 졸업반 친구들 중에 이제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친구들이 모여서 4명이서 같이 만들어서 사실 이제 제작 자체를 청강대에서 한 거죠. 그래서 비용이 사운드 비용 빼고는 특별히 안 들어갔어요. 구체적으로 금액이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건 다음번에 그럼.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실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실은 시간과 그 정성과 이게 어떤 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실은 그건 실사 영화는 실사 영화대로,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대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판, 인디판에서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만드실 때는 되게 뻔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가에서 운영하는 혹은 뭐 영화제나 혹은 특별한 곳에서 맞아요. 운영하는 제작 지원들, 맞아요. 제작 지원들이 사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전부예요. 공감합니다. 그 단편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상업성을 명확하게 띄고 만드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성이나 시도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돈이 들어오는 게 전부고 그런 데를 알아보시면 얼마인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구나. 저희 일반 저희 실사 단편 영화랑 환경이 비슷하네요. 똑같죠. 네, 똑같네요. 실은 저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감독님을 처음 뵈가지고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다 알아보려고 해. 내가 업계를 아, 이쪽 어깨를 너무 아니, 많이 하면 다쳐요. 이거. 아니 근데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 독립 단편 애니메이션 그쵸? 이렇게 전문적으로 본 걸 처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너무 재밌게 보고 또 신기했던 점은 저희가 이제 실사 그 단편하고 너무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건 제 특징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뭐 촬영 로케이션을 나가거나 배우분들을 이렇게 섭외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서 다 해버리는 타입인데 근데 아무튼 저는 뭐 공부도 이제 사실 영화 쪽 이제 서적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던 터라 약간 더 제 스타일이 묻어나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나중에 이제 한번 좀 더 이제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 단편 애니메이션스러운 걸 만드시는 뭐 네. 물론 그걸 딱 형태를 규정할 수는 없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비주얼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을 섭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고 아, 최근에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쪽에서 한국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이제 영화에서는 제일 큰 게 이제 뭐 칸 영화제, 뭐 네. 베니스 영화제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뭐 안시 영화제, 오타와 영화제 뭐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수상을 하시거나 뭐 초청을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이제 최근 들어서 막 생기고 있어서 그럼 여기서 질문. 네. 제가 딱 한 작품만 꼭 보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독립 애니메이션 다른 작품.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단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제목이 아니죠? 제목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애니메이션이 아니죠? 저랑 같이 청강문화산업대학을 나온 감독님 중에 천재가 한 분 계세요. 누구세요? 그 오서로 감독님이라고. 오서로 감독님이요? 오서로. 서로. 예. 이름 너무 좋네요. 네, 오서로 감독님이라고 아마 유튜브 이제 채널 보시면은 그 조회수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요? 그 최근에 만드신 이제 단편 좀 됐어요. 네. 좀 이제 너무 이쪽 저쪽 일을 많이 하셔서 근데 이제 오라는 작품이 있어요. 오. 저 본 것 같습니다. 제목이 오가 영어 오. 가로 가로인데요. 콧구멍이에요. 네, 그거나 혹은 제목을 그걸 찾기가 너무 힘들면 애프터눈 클래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보시면 정말 간결하고 정말 픽사나 뭐 이런 데 못지 않은 그런 애니메이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매력적인. 왠지 이건 IPTV 쪽에서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유튜브에서도. 나올 네. 거고. 네. 저는 그 정동진 영화제를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독립 영화를 틀면서 한 꼭지는 꼭 이렇게 애니메이션 꼭지를 넣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콧구멍이 나오는 그 작품을 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사가 전혀 한 줄 안 나오는데 네. 네. 너무 진짜 이 좋으시네요. 콧구멍을 가지고 우리가 겪을 만한 이런 사건들을 다 보여줬어요. 영화에서. 네, 꼭 보겠습니다. 저도 질문. 그 감독님이 아까 그 오히려 이런 실사 영화에서 참고를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특히 뭐 어떤 걸 좋아하시고 이런 실사 영화 중에서 레퍼런스로 삼았던 영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은. 이제 그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얘기했던 음악의 신에도 당연히 약간 네. 블랙 코미디스럽게 했던 거니까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똑바로 살아라 이런 것들 아직도 그런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봤던 둘리나 검정고무신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비슷한데 저도 계속 앞으로 좀 그런 걸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해외 작품들 중에서 되게 영향을 많이 이제 끼쳤던 게 이제 미국 드라마 오피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특히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페이크 다큐라고 하죠. 모큐멘터리라고 하는데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들이 별거 아니지만 촬영 기법이 이렇게 핸들드가 계속 들어가요. 그 컷에. 맞아요. 핸들드가 맞아요. 들어가고 카메라가 이렇게 쭉 들어갔다 빠졌다가 맞아요.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게 이제 모큐멘터리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찍다가 슥 잡았다가 뺐다가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핸들드로 찍는 그런 특징들을 좀 전체적으로 썼죠. 그래서 움직임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게 카메라의 움직임이 좀 잘게 계속되고 있는 맞아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보고 참고로 여러분 이거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가 네. 애니메이션인데 실사 영화의 어떤 기법을 충분히 구현해냈다라는 점이 되게 궁금한데요. 구현해냈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오해가 좀 있고 조금 이렇게 흉내를 냈다. 흉내 내려고 했다. 아, 네, 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슬님은 이거 같이 하시면서 혹시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나요? 사실 그 만들 때 딱 떠오르는 재미있었던 일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말씀드리면 하는 것 같고 그 29분 59초를 맞추려고 이제 제가 어쨌든 편집 파트를 좀 네. 진행을 하려고 배우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엔딩 크레딧을 마지막에 만들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한 30초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보통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름씩 하나씩 그쵸, 보여줘야 멋있게. 되는데 짧으니까 하나 그냥 팍 우겨 넣은 거예요. 아 이렇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빠른 거 아닌가? 계속 이름 다 우겨놓고 하니까 나중에 진짜 빠른데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우겨넣어서 아, 이게 크레딧까지 포함해서 29분 59초가 돼야 되나요? 네, 딱 그 타임이 그게 딱 맞아 이제 출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 그 정말 단편 애니메이션 그 네 거기 들어가야 이제 어디든 상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쵸. 맞아요. 네. 이상되면 이제 장편으로 분류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가? 네, 이게 근데 그 아까 질문 주신 게 하다가 에피소드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 그려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끝나면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팟캐스트나 그런 걸 많이 들어요. 그거 그리면서. 네. 그래서 그 이제 같이 하는 팀원들이 이제 뭐 학생들이었는데 학생들이 지겨우니까 그런 팟캐스트 파일들을 다 다운받아서 모아놓습니다. 재밌는 것들을. 네. 그래서 들으라고 줘요. 들으라고 주면은 막 듣다가 혼자 막 이렇게 웃으면서 뒤로 넘어가요. 막 웃으면서 또 한 명이 웃으면 또 듣다가 또 웃고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게 팟캐스트. 그럼 저희 팟캐스트도 이제 작업하시면서 들으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좀 쓰시면 네. 아마 조금 더 구독자가 늘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자고 가장 많이 드셨던 음식이 혹시 뭐예요, 예슬님? 궁금해요. 사실 학교에서 만들고 거기가 진짜 산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네.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인데 뭐 음. 지금 제일 생각나는 건 파닭을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양념치킨 위에 그 파채 올려주는 게 네네네. 있어요. 그거 은근히 맛있죠. 오, 네, 맛있겠다. 그게 제일 특식으로 맛있게 먹었던 것 어떻게 감독님 그 특식 말고 혹시 정말 더 맛있었던 특식은 없었나요? 그때요? 그때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어쨌든 팀끼리 이제 한번 힘도 내야 되고 사기도 북도 내야 되니까 막 그 밑에 어떤 가든이라고 조금 비싼 고깃집이 네네. 있어요. 고기를 직접 잘라주시는 네, 아무튼 좀 비싼 고깃집에서 삼겹살 네. 먹은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삼겹살 그거랑 파닭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정말 어떤 이런 MSG 다 빼고 말씀드리면 저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보조적인 일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네. 기숙사에 살면서.
그래서 정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맨날 가서 하는 게 이 편의점에서 새로운 음식을 이렇게 하나씩 먹어요. 새로 나온 거. 아. 네, 그래서 편의점에 있는 걸 거의 다 먹어봤어요. 그 일회용 그러니까 아주 제 취향에 맞지 않는 것들은 빼고 네. 네, 그런 걸 그 기억이 이게 그런 청강대 같은 경우는 무슨 새로운 음식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 그걸 먹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브리또 집이 새로 생겼나 몇 년도에 아, 생겼나 브리또 그랬는데 브리또 집이 생겼어? 막 그래서 맨 처음에 브리또를 시켜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네, 맛있죠. 계속 먹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한 달을 먹습니까? 한 달 내내 그거만 아, 먹는 건 어떡해. 아닌데 네. 뭐 2, 3일에 한 번씩은 아, 계속 네. 시켜서 먹고 아, 그 다음에는 안 갔겠네요. 한 달 네, 먹고. 또 그다음에 또 공백기가 있다가 다시 편의점으로 네. 가서 편의점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혹시 뭐세요? 어떤 거예요? 그냥 저는 도시락이 결국에는 편의점 결국 도시락이 기승전 도시락으로. 네, 그래서 뭐 김혜자 선생님이다 아, 네. 백정아 선생님 정말 잘 만들어주세요. 아, 네. 그냥 근데 결국에는 다 먹게 돼요. 음. 이것저것 뭐 계속 비슷한 시리즈가 나오니까 네.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먹게 돼요. 네. 감독님 그 뭐지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조사 받았는데. 저 하나 더 질문 있는데. 아 왜 왜? 좋아하는 음식 하실 거예요? 네. 아, 네 하시고. 그래서 알싸만한 치킨 이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따라하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 어떤 이거 어디서 약간 좀 썰을 풀어주시죠. 다시 한번 해. 알싸만한 치킨. 이거 유해진님이 하신 거 이거 있어요. 이게 상호명이나 그런 걸 말해도 돼요? 네. 뭐 이게 유튜브니까요. 저희 광고 하나도 없습니다. 광고 주세요. 저. 이게 노랑통닭에서 네. 하는 알싸한 마늘 치킨인데요. 아, 이것도 먹고 싶다. 정말 맛있어요. 그게 이제 바삭바삭한 네. 이 크런치에다가 그 이제 마늘 소스가 와요. 알싸한 마늘 소스가 오면 그걸 부어서 먹어도 되고 찍어서 먹어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찍먹이라서 아, 저도 찍어서 찍먹입니다. 먹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매운 핫소스 양념장을 하나 시키면 네. 이제 적당히 이제 그냥 이렇게 프라이드로 먹을 수도 있고 그 알싸한 마늘 소스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핫소스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근데 치킨을 사실은 주변에 있는 치킨집들을 많이 시켜봤는데 딱 그게 제가 기본적으로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튀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겉표면이 크런치한 게 되게 좋은데 아무튼 아니 지금 감독님 말씀하시는데 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제가 침이 막 계속 고이는 거예요. 네. 이거 들으시면서 다른 분들도 그 치킨과 여기에는 또 하나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니까 네. 그 레퍼런스로 애니메이션 어떤 것들 좋아하시는지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아, 좋아하는 거요? 네. 좋아하는 거는 사실 저는 막 이게 딱 하나 좋아서 이렇게 계속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제가 좀 그러니까 지금 차기작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로맨스 코미디 장르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제 중학교 때 봤던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약간 추억 고정도 있어서 더 잘 봤던 것 같은데 그 중학생의 어떤 사춘기랑 꿈을 찾아가는 그 고민이랑 그 되게 풋풋하게 첫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이나 그 별거 아니지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거 같은 거를 만들어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슬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작품이 계속 보고 싶어져요. 어떤 느낌인지 실은 감독님들마다 그런 느낌이나 색이 있잖아요. 되게 궁금해질 것 같아요. 나중에 꼭 보겠습니다. 감독님도 혹시 애니메이션이요? 네, 애니메이션. 네, 당연히 애니메이션을 만드니까. 네 있겠죠. 근데 제일 처음에 영향을 받았던 거는 비슷한데 뭐 사실 일본 TV판 애니메이션들이라든지 네. 뭐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 그 원령공주 뭐 아. 청공화의 싸움 라피ュ타라든지 뭐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뭐 엄청 많이 봤죠.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너무 잘 만드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픽사가 또 잘 만드니까 뭐 토이스토리 같은 것도 재밌고 픽사 작품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인크레더블 1. 이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 40대 아저씨들이랑 똑같이 거기서 40대 아저씨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 같아요, 되게.
역시 아까 그 둘리에서도 고길동 때문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본 다음에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저는 그 감독님 애니메이션 소재를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네, 네. 이제 저희 예죠 애들을 데리고 제가 2년 정도 외국을 나갔다 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정이 아니라 부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졌잖아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일단은 사실 부정보다 모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남자기 때문에 더 알 수 있는 측면이 좀 더 적고 사실 계속해서 차기작을 고민할 때도 모정에 관한 부분도 고민은 하고 있어요. 아, 단지 이제 더 재밌고 섬세하게 잘 안 나온다 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는 뭐 곧 40대가 되겠지만 40, 50대 이런 아저씨들의 약간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팬 매니아 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들이 다 40대 아저씨들이 주인공이고 근데 정말 막 이것저것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거를 사실 뭐 깔끔하게 해결한다기보다도 그냥 되게 어리숙한 측면 뭐 어떻게 보면 뭐 남자는 늙어도 애 같다 뭐라는 말이 있듯이 되게 약간 그렇게 이제 막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그냥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것 같고 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걱정은 되는데 어떤 점이 걱정되시는데? 아내분이 좀 못되게 나와요. 아 그렇죠. 조금 얄미웠어 사실은. 아내분이 좀 못되게 나오는데 사실은 화장실 콘크리트도 그렇고 반도도 그렇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반도에서는 좀 더 입체적인 측면을 만들려고 처음에 떡밥을 좀 깔아 놓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잘 입체적으로 캐릭터가 드러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죠. 네. 실은 저는 제가 원해서 갔던 건 아니고요. 정말 저희 남편이 스스로 기러기 아빠를 원해서 저를 보냈던 상황이에요. 정말이요. 저는 제가 원해서 다시 들어온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내분이 못되게 보였다기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그 남편에 대해서 조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예전에 저희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 드라마를 볼 때 이렇게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고 펑펑 울었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고 되게 이제 이렇게 보다가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는데 굉장히 안쓰러운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미묘한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비슷한 감정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내를 못되게 하기보다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실은 그 아내의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애정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네, 그렇게도 비춰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남편의 그런 모습 보고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러니까 들어도 끝이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너무 질문 잘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대답을 짧게 하느라 고생을 하게 됐어요. 더 길게 하셔도 됐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막 그 어떤 독립 영화도 그렇고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특별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초청이 된 건데 사실 약간 걱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조금은 좀 특수한 작품을 만드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변명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더 한국 애니메이션이 항상 네. 힘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사실 관심 가져주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해서 이것저것 좀 구구절절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다음번에 기회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이 아니라서 그러면 3분 스피치 시간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좋은 작품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아니, 저 다음번에 꼭 두 분 또 같이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 싶거든요. 이따가 차기작 말씀하실 때 그거 듣고
작품 보고 또 시간 한번 저희가 기회 되면은 또 만드는 시간 가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인천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 영화가 정말 왜 이 인천 미림극장이 만드는 우동시에 올라올 수 있느냐? 자격 조건이 있거든요. 까다롭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실 근데 그 자격 조건 너무 궁금했는데 그 조건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봤었는데. 근데 그 질문지 잘 답변하셨다고요. 아, 예. 그래서 네. 그게 다 기준입니다. 네, 감독님이 따지고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네. 여러분 놀라운 건 감독님은 원래 인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 그쵸? 말씀해 주시죠. 네, 제 정신적 고향은 인천이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태어난 곳은 이제 서울이고요. 네. 서울에 이제 우리 효자동 이발사가 나왔던 네. 그 근처 누상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좋은 동네 사셨네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었는데 좋은 동네 되기 직전에 거기서 쫓겨나서 나오다가 지금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곳에서 거의 뭐 한 10년 이상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인천 분이시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제일 좋아요. 살았던 곳들 중에 사실은 제일 그러니까 이것저것 제가 뭐 사실 저희 집에 이렇게 벽지도 바르고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사고 싶은 것도 하나씩 사다 놓고 이제 제일 많이 제 손때가 묻어 있고 정감이 있는 동네라서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네, 하지만 인천에 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점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러면 랜드마크는 들어갔나요? 랜드마크 중요하죠. 월미도 월미도가 나오는데 그게 바이킹. 바이킹인데 모래사장이 있어요. 월미도에 모래사장이 없는데 월미도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그쵸. 바로 네, 바다는 좀 떨어진 곳이에요. 아니 우리가 놀러 가도 바로 죄송해요. 옆에 있는 데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인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월미도 근처에 모래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인천에 살아서. 네. 아니 근데 그래서 그냥 제가 은항미겠거니 하고 봤습니다. 근데 어째 다행인 거는 이 영화가 인천국제공항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3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요. 저희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왜 자꾸 집착을 하는지 지금 감독님 점수 궁금하신 거죠? 네. 혹시 감독님보다 예슬 감독님이 더 높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점수가? 훨씬 높죠. 토박이신데.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저 조사해 보니까 감독님이 아예 인천에 태어나신 건 아니시고 아까 네 맞아요. 태어난 거는 전라남도였는데 인천에 20년 이상 살았어요 사실. 네네네. 네. 그래서 거의 찐 인천인인데 다만 태어난 곳이 여기가 네, 아니었다. 맞아요. 그래서 예슬 감독님이 여기서 마이너스 3점. 그 정도만. 그 인천은 원래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서 네, 맞아요.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닌가. 네, 그렇죠. 하지만 저희 PD님은 거기서부터 찐 인천인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다 해서 몇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따져봤는데 스텝이나 배우. 응. 근데 감독님이 이제 스텝 중 인천 사람은 아마 그때 예슬님이 그때 계셔가지고 이게 한 명이 있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9점. 네. 예슬님도 같겠네요. 같은. 근데 이제 아니 배우도 이를테면은 거기 등장하는 몇몇 배우들이 인천 사람인데 성우분들이요? 아니요. 응. 캐릭터들. 정말요? 네. 네네. 김청 같은 경우를 만나러 인천에 갔는데 아니 인천 잠깐만. 사람이 아니면 어디 사람이겠어요? 아니 잘못하셨네 매니저님이 제대로 안 알아보셨네요. 아니 잠깐 근데 인천지수 이렇게 중요한 코너였어요? 네. 아니에요. 이거 플러스 해야죠. 알았어요. 원래 그래서 100점 만점에 79점인데 네, 사실은 이제 스텝 중 인천 사람이 그때는 한 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감독이 지금 인천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왜 네 분 중에서 예슬님 인천이시고 다른 두 분은 아니셨나요? 인천분이? 네, 아니었어요. 근데 네. 감독님도 어찌됐든 인천분이시잖아요. 살고 계시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니셨고 화장실 콩쿨 때는 맞아요. 화장실 콩쿨 때. 살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 거요? 네. 화장실 콩쿨 때 맞고 자, 알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산이 많이 듣거든요. 조금 이랬는데. 플러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캐릭터가 결국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79점이었다고요? 네, 3점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80점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근데 80 안 넘었는데 그럼 초대된 걸까요? 아니 근데
그 이제는 인천 살고 계시니까 아. 그때 당시에는 인천 살지 않았는데 아,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이거 메이저님 마음대로야 이거. 그래서 82점 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뭐 탐탁치 않네요. 이거 저도 이거는 제의를 뭐 이건 네. 의견을 저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네. 저번에 아시잖아요. 97점 받은 감독님 계세요 또. 아 맞네요. 네. 네. 그러면 예슬님은 몇 점이십니까? 예슬님이 지금 82점을 매겨놨는데, 예. 지금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82점 나왔으니까 또 5점을 더 3점 더 올려드려서 85점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높은 점수네. 네. 그 나중에 네. 그 점수 계산 표 좀 올려주시면 그러니까요. 저 역시 아니 심혜자님 저희 댓글창에 네. 좀 정확한 점수표 좀 올려주세요. 저도 네,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좀 인정합니다. 사실 저도 서울 태어나가지고 이 점수가 낮아요. 저도. 아니 회가 거듭될수록 이게 뭔가 이상해요. 아니, 실은 제가 이거 인천 지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 역시 단편 하나 찍었는데 제 단편을 여기서 어떻게 하면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계산해봤더니 저는 빵점이더라고요. 인천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인천에 거주하지도 않고 제 영화는 인천 분이 하나도 안 나오시고 인천 소재 랜드마크도 없고 네, 빵점은 못 나오는 거죠. 이 그렇죠? 나중에 네. 제작전을 인천 쪽에서 받게 되면 이 인천 지수를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네. 거기서 이제 플러스가 될 만한 그런 신뢰성 있는 지수인 거죠. 아유 그러면요. 네. 일단 지금 이 사업이 인천영상위원회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감독님 네. 신뢰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인천 지수는 그냥 의미가 있지만 없는 걸로. 네. 네, 단지 저희 이렇게 우동시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인천 관련. 저희가 인천의 숨은 좋은 단편 영화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프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막 끼워 맞추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어차피 작품 자체가 좋으시니까. 예. 저희가 영화를 봤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메이저님 어떠셨어요? 그렇게 물으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 짧고 간단하게 영화로 본 소감을 한번 조금. 네, 조금 길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동만을 위한 것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요거만 살짝 걷어내면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숨은 명작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생각 다시 또 들었고 특히 화장실 콩쿨은 현재를 살아가는 어른들을 위한 블랙 코미디예요. 그래서 특히 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애매한 감정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느끼는 이런 것들을 잘 건드리고 있어요. 이 성우분들의 목소리 연기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팬선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변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통해서 꽤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저희 좀 비슷한데요. 실은 저희가 요 화려하고 굉장히 빠른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좀 섬세한 섬세한 그런 감정들을 담은 애니메이션이었고요.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따뜻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인공의 감정들이나 그 상황의 갈등들이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강아지의 감정까지도 살려주는 그 눈빛을 보면서 그런 디테일한 면들이 굉장히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실사 영화처럼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의 그런 감동 드라마,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의 그런 맛이 있잖아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끝난 다음에 하는 그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모두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꼭 보시길 바랄게요. 메이저님, 네. 오늘 혹시 미림 소개하실 것도 있나요? 참 슬프죠. 원래는 소식이 많아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거의 이게 준비되어 있는 행사들이 다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했던 것들을 안 하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개할 수 있는 게 아직 없다는 게 좀 슬픕니다. 좀. 여러분 좀 상황들이 좀 다들 힘들게 지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림극장 인스타 유튜브 모두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보시면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끝나기 전에 저는 이 감독님들의 다음 작품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감독님 혹시 다음 작품 준비된 거 있나요? 뭐 일단은 이제 화장실 콩쿨 다음으로 제가 장편을 한 편 만들었었는데 네. 반도의 살얼이랐다라는 작품이고 사실은 제작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화장실 콩쿨이랑 좀 비슷한 형태로 사실은 만들어서 화장실 콩쿨을 재밌게 보셨다면 뭐 봐주시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계속 도전을 하다가 지금 엎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새로운 도전은 어떤 건가요? 뭐 웹툰 시나리오도 좀 썼었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사실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지금은 이제는 안 하고 있고. 이제 새로 이제 또 결국엔 애니메이션으로 승부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새로 지금 장편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감독님의 다음 작품을 정말 꼭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만드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저희 우동시에 나와서 소개 꼭 부탁드릴게요. 이게 완성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뭘 해도 기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1년은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만들기 좀 힘들고요. 장편은 이제 훨씬 더 네, 길겠죠? 장편은 짧아도 2년 정도는. 그럼 저희 2년 후에 뵙는 거예요? 해보시죠. 아니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예슬님 혹시 다음 작품 혹시 있나요? 네, 저는 사실 최근에 네. 작업이 끝났어요. 오, 이제 학교를 거치지 않고 정말 온전히 제가 나와서 네. 독립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월에 끝났고 지금 이제 막 영화제 출품을 시작해서 네. 영화제에 관심 가져주시면 어딘가에서 틀어주시지 않을까? 여기에서 홍보 한번 뭐 제목, 길이 이런 간단히 네. 홍보. 제목은 네. 울렁울렁이라고요. 제가 지금 되게 말을 잘 못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면 좀 울렁거리는데 그런 거랑 좀 자존감 낮은 친구가 뭔가 재밌게 그 상황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런 소재로 단편 이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이제 길이가 이것도 조금 긴데 15분. 네. 1년 반 정도 걸렸고 재밌을 것 같아. 이름만 들어도 울렁울렁. 코미디입니다. 네, 느낌이 옵니다. 영화제에서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미림에서 상영이 돼서 꼭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인디애니 페스트 이제 얼마 있다가 열리는데 네. 거기서 아마 상영을 할 거예요. 네, 맞아요. 노미네이트가 오, 일단 그래요? 돼서. 네. 본선에 진출을 하게 돼서 이제 올해 9월에 명동역 CGV 네. 상영을 할 것 같아요. 저희 여기 나중에 댓글에 홍보 올리셔도 되거든요. 홍보 많이 올리셔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매니저님, 우리 네.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화장실 콩쿨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저희 댓글로 저희가 링크를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바로 보실 수 있게. 근데 네. 이런 말씀 드려야 되나? 네. 이번 작품이 안타깝게도 네. 유료로 보셔야 됩니다. 매니저님, 네. 이게 왜 안타까운 겁니까? 왜요? 우리 이제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죠? 감독님들이 정말 1년 걸려가지고 시간과 돈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이런 건 당연히 유료로 봐야죠. 그죠, 감독님?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실은 그 유료라고 해도 돈이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들인 시간과 그럼요, 정성에 그럼요. 비해서요. 저만 나쁜 사람인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저희는 늘 그렇습니다. 네. 매니저님만 나쁜 사람. 네. 그래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번 작품이 네이버에서 영화 네. 그 화장실 콩쿨만 검색하면은 영화 정보가 나오고 그 아래 바로 보기로 다운로드 링크를 보실 수 있고요. 네. 저도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네이버 시리즈온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 그 링크를 남겨드릴 겁니다. 네. 거기서 감사합니다. 단돈 1,000원이면은 이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가 있다. 네. 네. 특히 한번 다운 받으면은 평생 소장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확인하시고 네이버에 화장실 콩쿨 하시면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동 씨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감독님? 네. 재밌었고요. 정말 재밌으신 거 맞죠? 근데 제가 이런 촬영 자체가 처음이어서 네.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이제 잘해주셔서 대화를 네. 한 건 맞는데 네.
일단 집에 가서 후회하겠죠. 흑역사가 남았나 하고. 네네네. 저도 매회 그렇습니다. 네. 예슬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해서 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울렁울렁 안 하시고 말씀 잘 하시던데. 다행인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번에 저희가 또 만나면 그땐 더 아마 말씀을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히어로 영화로 준비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번째 영화는 백승기 감독님의 우리 동네 히어로 단편 영화입니다. 제목은 스핀보이입니다. 아,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을 실은 저희 우동시에서 늘 소개를 하는데요. 그래서 회가 거듭될수록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2주 후에도 우동시 또 만날게요. 저희 마지막 마무리 인사는 다 같이 하는데 감독님 유튜브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 모르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려드리겠다. 맨 처음에 좋아요. 네, 좋아요. 감독님께서 좋아요. 그럼 제가 구독, 알림 알림 설정. 설정, 마지막에 댓글까지. 그럼 제가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하고 네 명이서 다 같이 우동 씨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하고 카메라 보시고 왜 쑥스러워하세요? 카메라 어떤 거죠? 카메라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지금? 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마지막에는 카메라를 보시고 또 만나요 하고 손 들어 주시면 돼요. 이걸로 흑역사 남겨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감독님이 아까 이거 이제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느낌 드니까 정말 이제 후회할 장면을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감독님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보시면서 자 감독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다음에 또 만나요.